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린 거지? 젠틀한 60대 남성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 공기를 갈라 놓았습니다. 순간 고급 매장은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백화점 본사 장사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은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하리 순간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동도 뜨지 않은 이은 시간 서원주는 부엌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에 김치 한 조각을 올리고 계란말이를 곱게 잘라 넣으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매장, 반짝이는 조명, 값비싼 가방과 옷들, 그 속에서 자신이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게 스치는 공기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 장도현이 기척을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장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지? 괜히 긴장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서원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꼭 버텨야 해요. 이 일한테. 꼭 필요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아들 장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장민호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파이팅.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은주는 순간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응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은주는 손에 낡은 핸드백을 바라봤습니다. 색이 바르고 손잡이 가죽이 해졌지만 당장 새 가방을 살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려면 외모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지금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 속에서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거야. 반드시 버틸 거야.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영업 전이라 매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마저 은주의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과 반짝이는 로고. 은주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은주는 작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야. 이제 내 무대야. 하지만 그 순간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 안에서 자신이 어떤 모욕과 시험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될지를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첫 발걸음은 천천히 매장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부신 조명은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은주의 얼굴을 비추었고 대리석 바닥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매대 위에 놓인 가방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감히 손을 대기 어려운 조각품처럼 보였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은주의 낡은 구두와 해진 핸드백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은 자신과는 맞지 않는 공간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일이고 물러서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은주는 작은 숨을 고르며 매장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공기 속에는 은은한 향수가 섞여 있었는데 달콤하면서도 차갑게 스며드는 그 향은 은주의 긴장을 더 깊게 자극했습니다.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할 것 같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 하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내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대화가 뚝 끊기고 눈길이 한 곳으로 향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순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미정은 은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온 거예요? 서은주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정은 은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여긴 평범한 매장이 아니에요. 가방 한 개가 당신 연봉보다 비싸다는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까? 최미정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은주를 시험하는 칼날 같은 언어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누군가는 비웃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은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라 정확히 말해요. 여기선 작은 말투 하나까지도 규정입니다.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하나하나 가시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도연과 아들 민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 화이팅! 이라며 흔들리던 아침 풍경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 기억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은주는 작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은 차갑게 눈길을 떨구며 두꺼운 바인더를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근무 규칙, 복장 규정, 고객 응대. 매뉴얼이 빼곡히 적힌 자료집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은주가 앞으로 넘어야 할 벽처럼 보였습니다. 최미정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실수도 변명도 땀 냄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 정말 버틸 수 있습니까?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전쟁터에 던져진 것처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은주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박수현 대리가 은주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여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 말은 은주의 귀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텨낼 거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해. 그저 꼭 삼키고 또 삼키며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지 고작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은주는 이미 하루가 다 지난 듯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의 선택과 다짐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늘 숨막히는 정적과 규율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줄 세우기가 존재했습니다. 최미정 매니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매니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항상 경계와 견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그 순간 곧바로 잘라내듯 날카로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소연 대리는 은주 곁에 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실수할까?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며 종종 규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연 역시 매니저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서은주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작은 속삭임과 조용한 위로뿐이었습니다. 서원주는 그런 소연의 태도 속에서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녀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수한 모욕을 감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은주는 창고에 들어가 정리하던 중 소연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박수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수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곳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념 섞인 경고였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은주는 창밖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장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맥주캔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장도현은 무심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서원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과 규율에 눌려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 목이 타 들어가듯 건조했습니다. 장도현은 은주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도 버틸 수 있으니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도연 씨랑 민호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내고 싶어. 그 순간 은주의 눈가에 부연듯 장영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의 아버지, 그리고 백화점 본사 전략기획본부 사장. 그러나 도연은 아버지와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손자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도현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꺼렸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뿌리 깊은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와. 우리 결혼식에 아버지 자리 없어. 그냥 둘이서만 하자. 그때 은주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장도연의 눈빛에는 늘 억눌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수현이 했던 말 이곳은 더 심해질 거예요. 라는 경고가 은주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일터에서 자신이 겪을 시련이 남편이 아버지와 맺은 갈등과도 닮아 있는 건 아닐까?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사이에 싸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은주는 5살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미정 매니저의 차갑던 눈빛, 직원들의 억눌린 표정, 소연의 체념, 섞인 충고,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놓여있는 알 수 없는 벽. 모든 것이 뒤엉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은주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버틸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 자리를 지켜낼 거야. 그 다짐 속에서 은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길이 단순히 직장의 생존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진실과 화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함을 되찾는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매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늘 그렇듯 개를 위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작고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공지되는 일이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미정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는 바짝 올린 머리와 단단히 굳은 입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은근한 불만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는데 고개를 들자 은주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경자라는 이름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은주는 곧장 앞으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은주는 깍듯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경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을 보고 싶어요. 베이지 계열로 은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화면에 표시된 색상 옵션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자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크림 베이지라는 색상을 선택하고 고객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색이에요. 그대로 주문하세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터졌습니다.
VIP 고객 이경자가 매장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베이지색이 아닌 갈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경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크림빛 베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색을 보낸 게 말이 돼요? 매장하는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크림 베이지로 저장했는데 어떻게 갈색이 되었을까? 황급히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갈색으로 최종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매장을 올렸습니다. 또각또 강미정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얇게 올라간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원주 씨, 설명해 보시죠. 왜 고객께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겁니까? 은주는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객님과 함께 확인하고 크림 베이지로 입력했습니다. 그때 화면에도 최미정은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고객을 기만하겠다는 겁니까? 시스템의 갈색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고개를 돌려 고객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이 기본 확인도 하지 않고 주문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자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린 건데? 고객이 떠난 뒤 매장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최미정이 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낮게 속삭했습니다. 최미정은 이을 갈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내가 뭘 해도 결국 바보 같은 신입일 뿐이라는 걸 모두 보게 해줄 거니까. 그 말은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확신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창고로 돌아가 조용히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지만 끝내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최종 수정자 최미정 그리고 수정. 시간은 자신이 퇴근한 직후였습니다. 은주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최미정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그녀는 권력이자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가족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아들이 안겨와 엄마 오늘 잘했어 라고 묻는 순간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잘했어. 괜찮아. 그러나 은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한 일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잔인한 의도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서원주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매장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불길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은 은근히 은주를 피했고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지나가면 작은 속삭임과 웃음,
소리가 뒤따라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 최미정은 그날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은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눈을 부릅고 사소한 동작에도 흠을 잡았습니다. 고객이 없는 시간에는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은주를 불러세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한마디마다 수치심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최미정은 손에 든 바인더를 책상에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여기 규정 몇 번째 줄. 읽어봐요. 목소리 크게. 서원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규정을 읽었습니다. 고객 응대 시 반드시 미소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최미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얼굴에서 보여요? 그 웃는 표정이 고객을 모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땀에 번들거리고 눈빛은 겁에 질린 토끼 같고 주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누군가는 입가를 가리며 피식거렸습니다. 은주는 차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잠시 후 박수현 대리가 은주의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심하네. 은주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소연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매니저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은 묘한 길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서자마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동료 2명이 나누던 이야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등을 돌린 채 수군거리는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입이 벌써 사고 2번이나 쳤잖아. 매니저님 눈밖에 난 건 시간 문제지. 다른 직원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눈치도 없고 괜히 VIP 건드려서 우리까지 피해보잖아. 팀 분위기 다 흐려놓고 은주는 숨이 막혀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잘못의 근원인 듯 주변 시선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사건은 더 심각하게 번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가방을 구매하러 왔는데 은주가 응대한 직후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카드가 2번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취소를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먹통이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중년 여성 고객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이 2번 빠져나갔다고요? 이게 명품 매장이에요? 주변 고객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고객에게는 상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주에게는 살을 애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미정은 고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결제를 진행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은주는 억울했습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틈도 없이 최미정은 이미 모든 책임을 은주에게 덮어씌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후 최미정은 은주를 계산대 뒤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날카롭게 내뱉습니다. 최미정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사고만 치고 고객 잃고 매장 망신 주고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요. 서원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정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 죄송이 무슨 마법의 주문인 줄 아세요? 고객한테도 죄송, 나한테도 죄송. 당신 입에서 죄송이란 말 나오는 거 이제 듣기도 지겨워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이미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모든 시선이 차갑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잠시나마 심장을 진정시켰지만 머릿속에서는 온종일 매니저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의 충고, 동료들의 뒷말, 고객 앞에서의 모욕. 모든 것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은주는 여전히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맞서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매일이 전쟁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최미정의 눈빛은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미정의 눈빛은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이 마법의 주문인 줄 아세요? 지겨워요. 그 비웃음과 냉소가 귀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속이며 휴대폰 화면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둘러 화면을 끄는 기척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수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조심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은주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박수현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요. 그냥 내가 알게 되면 알려줄게요. 제발 조심만 해요. 은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VIP 고객 이경자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문제의 갈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이경자는 매장을 가득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직원이 있는 매장이죠.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크림빛 베이지라고 했는데 갈색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고객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또 퍼져나갈 거라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최미정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난 눈빛으로 은주에게 다가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몇 번을 실수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VIP 고객에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주변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은주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히 그날은 크림 베이지였어.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박수현이 은주의 팔을 조심스레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퇴근하지 말고 참고 뒤편에서 보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날 저녁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자 은주는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어둡고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거기서 박수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거 봐요. 제가 우연히 CCTV 저장 장치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원래는 접근 권한이 없는데 한 직원이 실수로 남겨놓은 기록을 내가 복사했어요. USB를 꽂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미정이 늦은 밤 매장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최종 수정자 최미정이라는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색상이 크림 베이지에서 갈색으로 바뀌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원주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네요. 박수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걸 함부로 꺼내면 매니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은주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미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준 채 직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매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은주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은주와 소연은 놀라 USB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최미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퇴근도 안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뭘 속이는지 참 궁금하네요. 은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드러낼지,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드러낼지,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손바닥 안에는 분명히 USB가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겁고 위험한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도 한참 동안 가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작은 메모리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은주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소연만이 여전 자리에서 호통을 쳤고 고객 응대 중에도 끊임없이 끼어들어 은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최미정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원주 씨, 고객 앞에서 그렇게 더듬거리는 게 무슨 서비스예요? 차라리 그냥 입을 닫는 게 낫겠네요. 그 말에 고객의 눈길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의 말은 곧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서자 대화가 끊겼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버렸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은주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소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계 아닌가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요. 서원주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날 USB에 담긴 거?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둠 속고에서 본 장면 최미정이 직접 주문서를 바꾸는 영상. 그것은이 싸움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매니저는 물론 매장 전체가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은주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최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나 보네요. 근무 시간에 모여서 수다 떠는 게 규정이었나? 나 참 신입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썩어가고 있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내려앉은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조차도 매니저에게는 도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감사팀 직원이 내려와 매장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에 기록된 주문 내역, 재고, 관리, 고객, 클레임 모든 것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본사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최미정은 그 상황조차 이용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앞에서 그녀는 상냥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최근에 사고를 몇 번 내서 저도 참 곤란합니다. 자료 확인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USB를 꺼내든다면 모든 게 끝장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퇴근길 은주는 소연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침묵하면 매니저가 이기는 거예요.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매니저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고 동료들은 이미 대부분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수의 침묵하는 이들조차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 민노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은주의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파이팅 했어? 은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야, 엄마 오늘도 잘했어. 그러나 웃음 뒤에 감춰진 마음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지만 사실은 매일 벼랑 끝에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를 쥐고도 꺼내지 못하는 자신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책상 위에 USB를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그 위로 다가갔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자신을 구할 수도 있고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원주는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손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가슴 한복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가 무너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조명은 늘 그렇듯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이었고 어떤 눈빛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해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 찍고 는주는 진열대를 정렬했고 카드 단말기를 닦았고 바닥에 미세한 자국까지 지웠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따갑게 쓸렸습니다. 9시 45분 개전조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미정은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웃지 않는 눈, 바인더를 손끝으로 탁 치는 소리가 얇고 길게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준비해 둔 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원주 앞으로 나옵니다. 서원주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미정은 바인더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본사 감사팀이 다녀갔죠? 당신이 고객 결제권을 2번 승인한 기록 그리고 주문 수정 기록 여기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서원주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정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최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귀신이 했겠네요? 책임은 누군가지입니다. 보통은 가장 약한 사람이요. 직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소연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은주는 손가락을 꼭 말아쥐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최미정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표정 다시 보여주세요. 어제처럼요. 눈은 더 아래로 입꼬리는 어정쩡하게 겁먹은 얼굴 특기잖아요. 서원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최미정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히 누굴 가르쳐요. 여기선 내가 규정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종소리처럼 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경자였습니다. 손에는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은주를 겨냥했습니다. 이경자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환 받으러 왔어요. 내가 말한 색이 아니라니까요. 최미정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얼마든지요. 고객님 불편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이 확인도 안 하고 진행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매니저의 말은 칼이었습니다. 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살을 니다. 주변 고객 2명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위로 반짝이는 조명이 2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태웠습니다. 서원주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문은 제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록이 있습니다. 최미정은 칼같이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최미정이 딱 하고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순간 매장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객과 직원들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은주씨 도대체 제 정신이에요. 고객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서 있습니까? 서원주는 억울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최미정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대답 안 해요? 내가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간 최미정은 손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은주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은주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지며 턱 끝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장 한복판에 선명한 폭행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휴대폰을 들어올려이 믿기 힘든 장면을 그대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더니 무자비하게 흔들었습니다. 은주의 몸이 휘청거리며 옆에 놓인 가방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최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주워요. 이런 게 다 당신 책임이니까. 서원주는 굴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고객들의 시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가방들을 주워 담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숨죽인 정적과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뒤섞여 있었고 그 장면은 그대로 영상에 담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무릎 꿇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매장 바닥에 떨어진 고급 가죽 가방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고객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지금 말이 돼요? 직원한테 손짓검까지 하다니 또 다른 고객이 속삭였습니다. 찍어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누구도 최미정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매니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미정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어울리네요. 그동안 대충대충 해오더니 결국이 꼴이잖아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하는 순간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동료 박수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그만하시죠. 고객들도 보고 계십니다. 순간 매장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최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박수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박수현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손끝으로 가방을 모으며 고객들의 시선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은주의 굴욕적인 모습만이 매장의 한가운데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가방을 주워 담고 있었고 최미정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묵직한 구두 소리가 매장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한 고객이 속삭였습니다. 저분 낯이 익은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백화점 본사의 사장 장영민이었습니다.
은주에게는 시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영민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 뺨을 때려? 고객 앞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게 당신들 매장의 방식입니까? 젠틀한 60대 남성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 공기를 갈라 놓았습니다. 순간 고급 매장은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본사 기획본부 장사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눈빛. 그의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리자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더 크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미정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직원 교육 차원에서. 장영민은 차갑게 눈을 좁히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장영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교육이라 폭행이 교육입니까? 고객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관리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최미정에게 향했습니다. 직원들조차 숨을 죽이며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영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굴욕 속에서도 작은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최미정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무게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무릎 꿇는 채 가방을 주워 담고 있었고 고객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란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매니저, 당신이 직원 교육이라며 저지른 행위가 영상으로 남아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장면이 퍼지고 있겠지요. 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고객과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날카롭게 자신을 겨우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직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겁니다. 가게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영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은주를 바라보다가 다시 최미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영민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명성을 지킨다면서 고객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무릎을 꿇립니까? 그건 이 매장을 대표하는 얼굴입니까? 매장 안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고객들은 수군대며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저게 교육이냐? 갑질이지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박소연이 주저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순간 최미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소연은 몸을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영민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장영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숨길 필요 없습니다. 박수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은주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권력과 진실의 싸움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절규가 매장 천장을 올리고 난 뒤 매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직원들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박수현은 떨리는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순간 매장은 술렁이었습니다. 최미정의 얼굴이 굳어졌고 은주는 놀란 눈으로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VIP 고객의 주문은 서원주 씨가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그걸 은주 씨 탓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전단지 사건도 상품 주문도 전부 은주 씨가 아니라 매니저님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고개를 들었고 고객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길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최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애가 지금 자기 살려고 꾸며낸 거야? 그러나 박수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수현이 크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는 걸 보면서도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전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내장 안이 술렁이며 고객들이 저 직원이 진짜 용기 있네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영민은 침묵 속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단호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최미정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매장 안을 가득 시선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의 고백이 끝난 순간 매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마저 굳은 표정으로 최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영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혐의적 매니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매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직원들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갈등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최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와 매장을 위해서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드디어 정의가 살아났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장 안숙이 숨어 있던 귀속말 같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박수현이 은밀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영민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마치 모든 일이 마무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고객들은 휴대폰을 내리며 웅성거렸고 직원들은 은주에게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수현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장영민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은주는 놀란 눈으로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 공기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수현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최미정 매니저는 예전부터 은주 씨를 괴롭해 왔습니다. 고객 불만도 전단 사건도 동료들의 실수까지 모두 은주 씨 탓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최미정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꾸며낸 거야? 그러나 장영민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정리한 내부 자료였습니다. 장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조사해 두었습니다. 모든 조작과 횡포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 직원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순간 매장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장면을 담았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영민은 은주를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장영민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히겠습니다. 이 직원 서원주는 내 며느리입니다. 감히 내 가족에게 손을 대고 모욕을 준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장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들은 놀란 눈으로 은주와 장영민을 번갈아 보았고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습니다. 은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미정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권위를 믿지 않았고 그녀를 감싸줄 그늘조차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뺨에 남은 뜨거운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안도와 감탄이 뒤섞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은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마저 눈을 마주치며 미약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장영민은 은주의 곁으로 다가와 손수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주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굴욕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장영민이 낮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